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문제 받으셨는데 그 답지는 안 받으셨나요? 네, 답지 뭐 이따가 다시 배포가 될 겁니다. 정답 해설 다. 여기 요 오늘 자료는 뭐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서 뭐 정답만 적었는데 다음 자료부터 이렇게 해설도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갈 겁니다. 굳이 해설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서. 자, 오늘부터는 기본서하고 이 강의 노트를 같이 참고로 하는 거 아시죠? 다 가져오셨죠? 여러분이 원래 치르시는 시험이 28회 시험입니다. 28회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1월 10일자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인데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출제가 된다고 보시는 게 뭐 가장 뭐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47페이지 보세요. 노트 47페이지를 보시고. 자,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죠.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미리 보이니까. 자, 47페이지에 축척 변경의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청산 중에 중간점에 청산이 있잖아요. 청산하는 절차가 조금 진한 검은색 바탕의 칸이 보이시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청산금의 납부 찾으셨나요?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청산 과정에서 여기 색 칠해져 있는 부분 동그란 박스가 6개 있잖아요. 맨 밑에 6번째 거. 청산금의 납부, 청산금의 수령,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찾으셨나요? 거기서 청산금의 납부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돼 있죠. 그게 열흘 전에 바뀌었다고요. 6개월 이내로. 그러니까 납부든 수령이든 다 6개월 이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원래 수령은 6개월이지만 납부도 6개월로 그걸 통일시켰어요. 근데 이게 출제가 많이 된 주제라서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은요 영락 없이 출제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출제된다고 보시는 게 뭐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거 하나 받으시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좀 적어드릴게요. 제가 좀 길어서. 첫째는 그 노트로 47페이지에 있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게 6개월로 고쳐진 거 요거. 요거는 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47페이지에 있는 직권정정 사유예요. 직권정정 사유가 시행령 82조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중에 노트에 적은 것 중에 5번에 보시면 통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통지 또는 통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의 동그라미 좀 해보시고 거기다가 자, 요거 갈로에서 좀 적어두세요.
요 단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계정을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예, 두 번째 거는 출제 가능성이 뭐 물론 높은데 1번만 하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어쨌든 뭐 1번은 뭐 아주 그냥 한 문제로 그냥 보이는. 안 보이십니까? 어유, 이 칠판 안 보시고 어떻게? 이게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예, 앞으로도 좀 걱정인데요. 이게 다 지적소관청에 착오로 잘못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예. 자, 오늘 진도는요. 노트를 일단 펴시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지번까지 하셨고 지목의 앞부분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제 수업을 1시간 한 번 했잖아요. 지난 1월 10일 날 여기 바뀌는 그날 국회를 통과해서 바뀌게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1월 10일 날 저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복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냥 두 번째 그냥 오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신 겁니까? 복습 안 하시면요, 시험 준비 안 됩니다. 강의를 듣고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로 복습하는 과정이 없으면 시험은 못 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오셨다면 제가 이런 거 하세요, 복습하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 수업했던 부분을 복습 안 하면요, 점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점수가. 여러분 자기한테 시등하는 게 중요하고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훈련을 해놔야 돼요. 훈련을. 점수가 나오게.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앉아도 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점수가 나오도록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적이라는 거. 지적이 뭐냐고 나한테 누가 묻지는 않겠지만 요거 모르면은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적을 공부하는데 지적이 토지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 행정에서는 토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에요. 토지를 평가한 것들, 법률적인 평가, 소유자, 가격, 등급, 용도 지역 이런 것들 관심 없는 영역입니다. 토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영역, 그게 토지 표시라 그랬죠. 토지 표시에 뭐가 있는지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 외에는 얘기하시면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딱 그것만 얘기하셔야 되고요. 토지 표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자, 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적이 뭐예요? 예, 요거 장부 적자입니다. 명절 다가오니까 뭐 산적 이런 것도 올리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이게 장부 적자죠. 토지에 관한 장부가 오늘도 이제 저하고 잠깐 정리하시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터 시작해서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인지 저하고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7가지나 있으니까 총칭해서 지적 공부 이런 말을 씁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이렇게 지적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 표시를 등록한 장부, 지적 공부를 다루는 영역이다. 그러면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다가 뭘 어떻게 했을까요? 등록했겠죠. 등록하는 건데 토지 표시 아닌 것들 등록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따로 만들었죠. 토지 표시 등록만을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이동.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은 이게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고 다를 리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정보가 다르게 바뀐다 이 뜻입니다. 토지 표시가 장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 적히고 고쳐지고 지워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중요한 변화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이제 명칭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지적이 뭐냐라고 누가 나한테 묻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알고는 가셔야 된다고. 토지 표시가 중요하고 그것이 장부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토지 이동이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어서는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청량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청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청량, 공공 청량, 지적 청량. 이 분류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적 관련 청량만 다루니까 지적 청량이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 여러분이 소개받았던 지적에 서 공부하는 전통적인 지적학에서 다루는 네 가지 영역을 제가 소개했어요. 토지 표시, 장부, 토지 이동이라는 등록, 수반되는 청량 이렇게 했고. 근데 대부분 청량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적으로 드물게라는 말은 뭐 예외적인 거죠. 드문게 예외지 그럼 드문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량을 하는 경우인데 드물게 청량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에서 청량 안 하고 조사만 해도 되는 걸로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걸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 합병을 청량 안 한다라는 거, 요거는 9번이나 출제된 거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합병 그러면요,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청량 안 한다라는 포인트가 떠올라야 시험에서는 아주 강해진다. 점수가 나온다고요. 점수 나오는 공부 하셔야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공부 하시면은요, 장수하시게 돼. 그런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준비. 평균 60점만 넘겨서 자격증 따는 것이 지상과제지 고득점 하는 게 지상과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점수가 하나라도. 자, 그래서 지적 그러면 딱 이렇게 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부분. 여기서 살 붙여가는 게 지적입니다. 살 붙여가는 조문을 가지고 며칠이냐, 이게 뭐냐, 이런 것들 객관적인 사실 드러나는 표시를 다루는 영역이라 문제가 꼬아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며칠이네요.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점수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그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이건 점수 안 나는 이유는 그 공부 안 했기 때문이고, 그거 정리하면 점수가 나오고 단순한 겁니다. 이 지적은. 등기는 뭐 해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점수가 나온다라고. 지적은 뭐 별다른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사실적인 나열인데 뭐 사실만 쭉 적어놨다고요. 근데 어떻게 꼬아서 내는 게 이상하죠. 요거. 그 중에 이제 토지 표시를 우리 첫 주에 좀 달았잖아요. 물론 이념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고 실무는 지적 소관청이 하더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토지 표시 그럼 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경계를 좌표까지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계와 좌표는 항상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지난번에 지번을 하셨고요. 출제 가능성은 별표 2개. 저는 별표 2개가 만땅입니다. 일단 노트에 적은 게 일단 별표 하나짜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시라고 별표 하나, 2개까지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하는 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목도 별표 2개. 이게 별표 2개짜리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해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하고 경계인데 요거는 묶어서 이제 별표 하나 정도의 비중, 출제 가능성. 그 중에 지번하셨고 지목에 대해서 표기까지 하시는 것까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또 올라오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만 때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시간 해도 내가 점수하고 연결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간은 뭐 촉박하고 저희 강의 일정은 짧습니다만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90페이지 잠깐 보세요. 기본서 90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기본서 90페이지. 기본서 90페이지에 그 문제 6번 보세요. 지번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첫 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도 지금 기억이 못 하시는 거거든요. 자, 문제 보시고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나요?
예, 이게 맞다 틀리다가 빨리 안 보이면요. 복습을 전혀 안 하시고 이제 2주 동안에 그냥 재밌게 듣고 가신 거고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오늘 시즌 초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1시간을 들어도 점수하고 연결되는 공부 하셔야 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목이라도 미루시면 안 돼요. 민법 예를 들어서 민법을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60점만 되면 되잖아요, 평균. 그러면 남는 30점이 민법에서 남는 30점이 2차 과목으로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격증에다가 민법 90점이라고 적어줘야 안 적어줘요? 안 적어줘요. 너의 자격증과 나의 자격증이 똑같다고요. 올백을 맞고 합격해도 자격증에 100점이라고 안 적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점만 되면은 되는 시험에 맞는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1년 동안에 충분히 자격증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필요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오래 하십니다, 보통. 장수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년은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이. 잘못 공부하셔서 그래요. 90점짜리 공부를 하려니까 양이 많으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공부 좀 알만할 때 이제 시험 치러 가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필요한 준비하시면 된다고. 문제. 나왔던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고 틀에 박힌 시험이라 그랬죠. 연구하는 시험도 아니고 틀에 박힌 시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가시면 되지 연구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 딱 보자마자 아셔야지. 북서기본법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북서기본법. 그 뜻이 뭐예요? 북서라는 단어 찾기가 아니라고요.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북서 쪽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금 지문 같으면 북동 기본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채택했던 거예요. 1번이 지금 틀린 거 골라라고 해서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러면 2번부터 실전이라면 2번, 3번, 4번, 5번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벼락치기 하신 분들은 그게 불안하거든. 벼락치기 했으니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 긴가민가 한 것도 지문을 다 읽게 돼요. 2번, 3번, 4번, 5번 다 읽어요. 다 읽으니까 또 비슷비슷한 게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읽어요. 또 정답이 명쾌하게 안 보이니까 또 읽고 한 문제 푸는데 몇 번씩 읽고 풀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빨리 풀어요. 포인트를 찾아서 빨리 풀고 준비를 덜 하신 분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연구하시면서 어렵게 푸신다니까. 그래도 점수는 안 나오죠. 정답을 찍을 리가 있나. 출제위원이 함정을 다 파죠. 그겁니다. 점수 나오게 공부하자는 거 제가 강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질문 읽고 가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니까. 2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 맞고요.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죠. 지번부여지역이 동이나 리라 그랬던 것도 기억을 되살리시고 차례대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독학하시는 분들은 차례대로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랬죠. 차례대로가 무슨 뜻이었어요? 자,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어야 돼요. 2번지 바로 근처에 3번지가 있어야 되고 3번지 근처에 4번지가 있어야 되고 4번지 근처에 5번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차례대로라 그랬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학하시면 전혀 모릅니다. 이건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건. 자, 3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거 맞나요? 5번하고 비교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 것과 3번과 5번이 구별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지번이 10번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까? 지번이 10이래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산자 없죠? 그러면 그냥 토지대장 등록지라는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이 중개사로서 소양입니다. 이건. 다시 숫자 없는 지번은요. 토지대장 등록지라고 아셔야 된다고 이미. 그 다음에 번호 하나 있으니까 단식 이런 얘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시험에 단식 복식으로 나오니까. 세 번째 지번이 10번지인데 번지라는 말은 공적장부에 안 적는다라는 까지 아셔야 됩니다. 실무 과목이니까. 만약에 산 10의 1번지예요. 그러면요. 딱 보자마자 산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지적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지적하게 약속된 단어라 그랬죠? 임야대장 등록제는 산자를 써서 구별하자고 약속을 했지 누가 산이라 그랬어요? 누가 산이 아니라고 했냐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개사의 대부분 이거 보고 산이라고 하신다고요. 실력 없는 중개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 없는 중개사들이 지금 3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조절하려고 그러죠.
실력 없는 중개사가 너무 많은데도 너무 많아서 수급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용역이 또 들어갔답니다. 지금 제도. 그래서 원래 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시작하셨다면. 네. 자, 산자는 약속입니다. 산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임야대장 등록지다. 그 얘기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목뿐 아니라, 지번뿐 아니라 지적학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도 산자가 보이면요. 이거 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개사 사무실에 벽에 지도 걸려 있잖아요. 그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고 지적도 임야도는 우린 지적 공부라서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가 중개사 사무실에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중개사 사무실에 걸려 있는 거를 지적도 임야도로 아는 정말 실력 없는 중개사들도 많습니다. 공적 장부가 왜 중개사 사무실에 걸려 있겠어요? 그거는 지적 편집도라고 지적도 임야도를 이제 출판업에 응용한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형형색색 색깔을 입혀가지고 축척도 다양하게 해서 지도책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이 만든 거라고요. 공적 장부가 아니고. 우리 지적 공부는 오늘 공부하십니다만 지적도 임야도는요. 투 컬러밖에 없어요. 검은색하고 흰색밖에 없고 크기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중개사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벽에 걸려있는 그게 지적도를 응용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도 산자가 이렇게 중간에 적혀 있다고요. 그럼 그게 뭔 뜻이냐면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임야대장 등록지다 이제 그 약속이라는 걸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정도. 그럼 요거는요. 복식 지분이다 하셔야 되고 지분이 산 10의 1이다. 요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하고 6번에 3번 지문하고 5번 지문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4번은 뭐 아시죠? 지번은 번번 부번으로 구성하고 번번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일일이 복습 안 하고요. 제가 이제 문제로 한번 감을 되새겨 봤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96페이지로 가시고 문제 기본서 96페이지 16번 문제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소개했었습니다. 20회 때 기출. 지목 부호의 연결이 옳은 거를 골라라 하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시라 그랬어요, 제가? 눈으로 푸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으시라 그랬어요. 적으시라고. 뭘 적으시라 그랬는데? 이거 적으시라고요.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 이거 적으시라고요. 무조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적으시고요. 푸시면 돼요. 적으시고 지금 적은 것 중에 지문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공장용지 나와 있죠. 공장용지 장이라고 지금 적었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적은 네 가지에 나머지 지문들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 안 되는 거 전부 두 문자라고. 그러니까 철도용지는 철이고 주유성주는 주고 목장용지는 목이고 양어장은 양이라고요. 맞게 돼 있는 거는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린다니까요. 눈에 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령을 모르고 자꾸 머릿속에 암기하니까 장차 천은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두니까 목장용지 보고 장자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4번을 정답으로 한 사람이 한 30% 정도 있었어요. 5번 양어장 딱 보자마자 물고기 떠올리시면서 양어장은 물고기지 해가지고 이 어자가 고기 어자로 보여가지고 5번을 맞다고 하신 분도 한 20% 있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되고 있죠. 정리를 잘못해서 가거나 시험장에 맞출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지 못한다면 알아도 틀린다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정답을 하신 분들은요. 연구하면서 풀고 있잖아요. 누가 연구하라 그랬어요?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쏟아내고 나와야 되지. 누가 연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태도부터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좀 공부해서 판례도 많이 공부해서 시험장에서 연구하면서 풀어야지라고 고민하신다면 장수하십니다. 그러신 분이 장수해왔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15년째 그런 모습을 봐왔다고요. 평택에 17년째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원래 18년째 됐구나. 그분 돈도 많으시고 한데 크게 미래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냥 왔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말씀 나눠보면 다 알아. 민법 판례도 막 최신 판례까지 다 하셔요. 그래서 법제처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 그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판례 막 검색해 최신 판례도 막 줄줄줄 나오시는 분인데 시험 치면은 점수가 20점, 30점.
40점 넘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분은 뭐 연구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시는 거죠. 앞으로도 합격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분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점수 맞춰서 빨리 자격증 따가지고 나가셔야지 뭘 연구를 하십니까? 우리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학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것부터 하셔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요. 슬럼프 없이 시험에 필요한 준비만 딱딱 하는데 뭔 슬럼프예요. 연구하시면서 막연히 공부하시니까 이거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드네. 이거 언제 이거 내가 정리할 그 연구만 실컷 하다가 이 강사 좋다 저 강사 좋다 떠돌이가 됩니다.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인터넷으로 할까 뭐 스터디를 할까 뭐 어떤 분은 산에도 가시고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60점 되면 되는데 뭐 학원에 와서 하라는 것만 딱딱딱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뭐 그건 나 몰라 나 틀려줄 거야 이렇게 하고 시원시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틀리고 60점 잘 생각해 보세요.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그리고 틀리고 했으면 뒤에다가 맨 문제 또 맞추고 하면 되고 예. 그러다가 몇 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60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고득점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많아요. 공부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독서실 자리 잡아놓고 막 2시까지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일부러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좀 슬슬 하십시오. 뒤에 가면 지치신다고.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 한 2달 지나면 안 나오시거든요. 이것도 마라톤하고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열심히 달려가니까 나중에 또 분명히 지치더라니까. 예. 이게 뭐 재밌어요, 이게 공부하는 게. 민법이 재밌고 학교는 재밌어요? 재미가 없지?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억지로 필요한 것만 열심히 준비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강사한테 얘기하세요. 점수가 어느 부분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다 적어 놨잖아요, 이게. 59가지 주제에 뽑아놨다고 점수 나오는 부분을 여태까지 기출문제 다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예. 점수 나오는 공부하시자 이 얘기인데 결국은 점수가 나오시려면 결국 복습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딱 보니까 분위기를 금방 알아요. 복습 안 한 분위기야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일에는 딱 보면은 복습하는 그 티가 다 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저런 시선을 다 피하시고 계셨거든요. 딱 보고 오늘은 시험 나오는 거 뭐 가르쳐 줄래? 이런 눈빛이 딱 보이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됐습니다. 잔소리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정답이 좀 쉽게 보이시나요? 예, 그렇게 풀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잠깐 나가 봅니다. 자, 이제 노트를 보십시오. 노트 10페이지에 지목이 9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목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목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지 않고요. 조문 반리 이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해지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조문은 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본다고 절대 지목은 정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할 거는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정리할 게 많은 것들을 제가 필수 암기로 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8가지. 자, 필수 8가지 일단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조금 보완해서 살을 붙이면 지목은 완성이 됩니다. 시험에 대비하는. 자, 1호전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1호라 그랬죠. 1호. 저기 편장절, 조항호목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것도 안 드렸어요? 우리 법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여러분 법령집 있잖아요. 그것도 못 읽으시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법, 기본적으로 무슨 법률, 법하고 법률은 같은 말, 법령은 다른 말이에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묶어서 법령이라 하는 거고, 요거는 동의어입니다. 법하고 법률은 동의어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주르륵 이렇게 나열해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항목별로. 항목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일 큰 항목이 편의입니다. 민법 같으면 1118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묶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묶음을 5개 만들었는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묶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보다 좀 세분화된 거는 장이고 그보다 세분화된 거는 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유명한 게 나오죠. 조가 나옵니다. 몇 조 하는 거. 그래서 법 제1조. 자, 요거를 이론서나 그 논문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섹션 마크로 줄입니다, 이게.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섹션 1 이렇게 읽으시면 나는 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법학에서 약속된 거라고요. 섹션 마크가 제 몇 조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세분화되는 게 항이고요. 제1항, 제2항인데 이거는 우리 법에 숫자를 적고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다. 이게 약속이더라고요. 동그라미 1로 읽지 마시고 조문에 있을 때는 제1항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보다 세분화되는 게 호고 제1호, 제2호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숫자를 적고 점 찍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1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1호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최고로 이제 세분화되는 게 목입니다. 조문에. 요거는 제자를 안 적습니다. 제 과목 하면은 다 한글로 그렇게 나오기 수 있기 때문에 한자 말이라도 생략하고요. 그냥 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목, 나목 이렇게만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가나다로 나갑니다. 가나다로.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나오면 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가목, 나목 이건 제자를 안 붙이는 게 또 관행이고요. 이런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 58조에 시행령 58조에 1호부터 28호까지 28개 지목에 대해서 나열하면서요.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지목이 이렇다 이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호 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8호 잡정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조문상으로 그렇고 실무에서는요. 이거를 제1호 이렇게 적는 게 번거로워서 어차피 28가지밖에 없으니까 01부터 28번까지 해서 요렇게 갈로를 묶어서 요거를 그냥 코드 번호로 숫자만 적어도 지목에 관한 한 알아보자. 01 첫 번째 지목 전 1호 전이라고 알아보자. 이렇게 길게 적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원래는 이렇게 적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것 법률 시행령 58조 제1호 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목에 관한 란에 숫자만 적고 관로만 적으면 같은 법 1호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보자고 약속을 해서 줄인 겁니다. 이게 코드 번호라는 게. 이게 지목에 대해서 줄였으니까 지목 코드 번호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그걸 다 적었죠. 자, 코드 번호 관로에서 01 그게 보이시죠? 그럼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시행령 58조 제1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호 그렸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앞으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1호 전 그러면 자, 곡물요. 사진하고 같이 보세요. 곡물, 원예작물. 근데 그 과수를 제외해야 되고요. 과수류면은 과수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지목 과수원이 되기 때문에 빼는 거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죽순. 그 당나무 그 닭자 그냥 기역 받침입니다. 요즘 닭이 이슈잖아요. 그 닭도 있고 그 닭도 있잖아요. 지금 계란을 수입하게 된 원인이 된 닭도 있고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닭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기역입니다. 기역 받침.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말을 만들었죠. 자, 전에 해서 전이라는 지목이니까 빨간색 글자로 제가 만든 겁니다. 전에 고개하다가 고개 이제 서커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힘드니까요. 약물에 의존했다. 약이나 뽕을 딱 맞았다. 약물에 의존하니까 말로가 비참하겠죠. 그래서 묘나 관에 휙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외워두세요. 전에 고개하다가 뭐 묘나 관에 약이나 뽕을 딱 맞아 묘나 관에 식더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요 좀 훈련이 되면
전, 고개, 약봉닭, 묘관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출제가 됐다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2호 답. 답에 보면 벼, 연, 미나리, 왕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논답자입니다. 여러분 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외우자. 답을 답, 벼, 연, 미, 왕이니까 답을 벽긴, 연을 미워하는 왕. 단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벽긴, 백긴으로 하셔서 그렇게 외워두시고. 어감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13페이지. 임야라는 지목은 좀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임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산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일 위에 보세요. 산림의 림, 원야의 야. 산림은 산이에요. 그런데 원야는 원시적인 들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도 임야라는 지목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합성어니까요. 산림의 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원야의 예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출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쳐보면요. 습지가 황무지다.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합니다. 습지를 임야라니, 황무지가 임야라니, 이게 지목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니까 더더욱 낭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빨강색으로 한 거 가지고 이제 또 말을 만들어서 임야 그러면 여러분 산 생각하시니까 산에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두 문자 따서 그 암자의 모습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암자의 모습이 황이다. 산에 있는 암자의 모습이 황이다. 이렇게라도 좀 외우자라고 좀 권하고 싶고, 또 한 장 넘기십니다. 15페이지. 바로 대입니다. 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대 한 글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일단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영구적 건축물의 용도가 우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4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까지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또 말을 만들었죠. 대주사 전문 가지고 대주사 맞아 생긴 점 가만둬요 문질러요. 주사 맞고 문지르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화시설에 얘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지목 28가지 중에 제일 이 경제적 가치도 높고 중요한 지목이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기셔서 21페이지로 갑니다. 21페이지 23호 체육경지. 체육경지 얘가 체육시설 부지다 이게 뜻인데 요거는 체육경지만큼은 제가 조문의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외우기 쉽도록 말을 만들려고 거기 적혀있는 대로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경륜장, 스키장, 승마장, 야구장, 골프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까지 전부 다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역사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근데 경륜장을 왜 경이라 안 하고 경륜이라고 써서 외우자는 거냐 하면 뒤로 가면요. 유원지라는 지목에 경마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자만 외우면 구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준비가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준비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경륜, 경마 이거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이나 승마장은 그럼 왜 두 문자 한 글자만 했느냐. 스로 시작하는 예가 없어요. 승으로 시작하는 예도 이 승마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워도 되는 거지. 야구는 야구라고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저희가 마지막 잡종지에 보면은 야외 시장이 있어요. 둘 다 야로 시작하는데 야라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로 하고 야외 시장이라 하고 이렇게 식으로 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야구라고까지 해주셔야 돼 구별되는 거고. 골프장은 그 체육인지 아닌 쪽에 그 밑에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거에 보면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냥 골프장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CC를 얘기합니다. 컨트리 클럽. 뭐 TV에 중계되고 있는 거요. 18홀까지 있는 거 대회 열리는 거 있죠. 근데
골프 연습장은 우리 광주 시내에도 있죠. 건물막 쳐져 있는 스윙 연습하는 거, 그게 무슨 체육경지입니까? 땅 주인이 절대로 체육경지를 안 하죠. 대로 하거나 잡종기로 돼 있거나 최소한 그렇게 돼 있지 체육경지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골프하고 골프 연습 구별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실내 체육관은 왜 실이나 실내로 안 줄이고 실자하고 채자로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체육경지 아닌 예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실체, 실수 나름 의미 있는 문장들 써서 말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한 줄임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과 비용을 안 들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을 만든 게 옆에 문장에 있습니다. 체육경지 제목 바로 밑에 있죠. 검은색 바탕에 경륜 있는 스승 야구 골프 실체를 종합하여 체육경지를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체육경지 아닌 얘들도 7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또한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 또 요트장, 카누장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또 빨간색 가지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카산 체육도장, 체육도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카산이 전국 골프 연습하는 걸 실수로 하니 체육경지가 아니다라고까지 정리해 두셔서 체육경지인 거 아닌 거 구별하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기셔서 뒷면 유원지 보시면요. 위락 휴양시설인데 요거는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8가지를 제가 가지고 말을 만들었는데요. 그 빨간색 가지고 말을 만들기를 수영, 유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동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유선은 여자고 나머지 수영하고 동식이는 남자라고 해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원지에서 수영이가 유선이를 낳고 같이 간 동식이가 화나서 민속경마하러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경마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재생하시면서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유원지에서 수영이가 유선이를 낳고 동식이가 민속경마하러 갔다, 이렇게 좀 자꾸 외워두시면 됩니다. 필수한 게 이거 안 외우고 시험장 가시는 거는요, 점수를 맞기를 바라는 거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쳐보면요, 어설프게 외우고 어설프게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점수를 못 맞춰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가시면 마지막 28번째 지목 잡종집. 얘가 제일 많습니다. 14가지가 있는데 이 또한 전부 다 출제가 됐다는 점.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밭부터 밑으로 공동물까지, 그리고 변전소부터 밑으로 쓰레기 오물 처리장까지 거의 다 도문자인데 마지막에 있는 쓰레기 오물 처리장만 말을 만들기 위해서요, 세 번째 있는 기자를 쓰기로 하고 제가 말을 만들었죠. 밑에 있습니다. 잡종지에서 갈색실, 돌, 흙 가지고 야비공 변송수 씨가, 충무공은 이순신이잖아요. 그 변송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우를 야비공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송유도자기 만들었다 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상 가볍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워낙 많이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장 넘기셔서 26페이지 보시면 달달달 외웁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8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시는 것만으로 이게 얘들이 재생이 안 될 거를 두려워해서 제가 밑에다가 꼭 보시라고, 고개약봉덕 할 때 곡물이다, 원예작물이다 이렇게 재생하시면서 보시라고 한 번 더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1번부터 우측에 35번인데 그 번호 잘못 붙었네요. 어쨌든 30몇 가지가 있는 거는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의 핵심을 제가 뽑아둔 겁니다. 지목에 관한 기출문제 핵심을 뽑아놨으니까 좀 여러분이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보십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안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나중에 지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단계에 가시면 이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출제되는 포인트들이니까.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